당신이 망친 건 나와 이 가정이야. 이제 모두 알아야 해. 원장님은 저와 제 아이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은 그냥 체면용 부인일 뿐이에요. 설마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 배신은 날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세웠다. 이제는 체면이 아닌 진심으로 살아가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방금 들으신 그 절규와 분노,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목소리들. 과연 무슨 일이 이들을 이토록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한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숨겨져 있던 남편의 이중 생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신까지. 과연 은정은 이 모든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용기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른 아침 햇살이 고급 주택가의 대문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층짜리 양옥집, 마당엔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펼쳐져 있죠. 이 집의 주인은 마을에서도 유명한 병원 원장 부부입니다. 사람들은 늘 부러운 눈으로 이 집을 바라보곤 했어요. 원장님 부인 정말 복 받으셨지. 남편도 의사에 돈도 많고 집도 저렇게 크고. 맞아. 우리야 언제 저런 집에서 살아보겠어. 하지만 그 집 안은 어떨까요? 화려한 거실,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지만 어쩐지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앉아있는 여자, 바로 은정입니다. 올해 58살 지방 유지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벌써 30년이 흘렀네요. 은정은 찻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사람들 눈에는 화려해 보이겠지만 내 마음은 늘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편 태수는 벌써 몇 시간 전에 병원으로 나갔어요. 요즘 들어 더욱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은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오늘도 혼자구나. 태수는 올해 61살 마을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의 원장이죠. 젊은 시절부터 워낙 똑똑하고 야심도 컸던 사람입니다. 의과대학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큰 병원까지 일궈냈어요. 사람들은 태수를 두고 성공한 의사, 지역의 명사라고 불렀습니다. 은정도 처음엔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이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 병원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은정이 간간히 이런 말을 건네도 태수는 늘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병원 일이 바빠. 환자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네. 그럴 때마다 은정의 마음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은 점점 뒷전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이제 이 큰 집엔 은정 혼자만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은정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하지만 정겨운 모습이었죠. 문득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부러워 보이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은정은 정원 가꾸기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미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요즘 일과의 전부였어요. 가끔 동네 부인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은정 씨는 정말 복받았어. 의사 남편의 이런 좋은 집에서 살고. 원장님 병원 요즘 환자가 정말 많다면서. 돈 잘 벌겠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은정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론 씁쓸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남편과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완벽한 삶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다가와도 태수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혼자서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결국 혼자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벌써 몇 달째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살짝 나는 것으로 보아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모양이었어요. 은정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자. 태수는 대충 대답하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엔 늦게 들어와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마저 사라져버렸거든요. 은정은 거실에 홀로 앉아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싼 가구들, 화려한 장식품들로 가득한 집이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하기만 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과 똑 닮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밖에서는 다들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이라고 하지만 정작 은정 자신은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화려해 보이겠지만 내 마음은 늘 공허하다는 생각이 또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이 흘렀지만 은정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고 집안은 고요함만이 가득했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은정은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방 한쪽에 자리한 커다란 장롱을 열어보니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았던 옷들이 가득했어요. 은정은 하나씩 꺼내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옷을 정리하다 보니 태수의 정장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은정은 그 종이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영수증 같아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학자금 납입 영수증이었어요. 금액을 보니 상당한 액수더군요. 은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손주 것도 아닌데 대체 누구 거야? 은정의 아이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어 독립했고 손주들은 아직 어려서 학교도 다니지 않는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영수증은 분명 대학교 학자금 납입 내역이었습니다. 은정은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납입자 명의도 태수로 되어 있었고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몇 장을 더 펼쳐보니 계속해서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등록금이 납부되어 있었어요. 이미 몇 년째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 학비를 대주고 있는 거야? 은정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태수가 친척이나 지인의 자녀를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을 숨길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은정은 영수증들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학생 이름 부분은 가려져 있어서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태수가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수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정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영수증 이야기를 꺼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망설여졌거든요. 여보, 저녁 드세요. 응, 고마워. 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은정은 몇 번 말을 꺼내려다가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수증을 발견한 것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태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은정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영수증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도대체 누구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은정은 우연히 태수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수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이었는데 전화가 계속 울리더군요. 은정은 전화를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냥 두었어요. 하지만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계속 울렸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은정은 슬쩍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금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는데 발신자는 0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내용 중 일부가 보였는데 오늘 늦어도 괜찮다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0에? 누구지? 은정은 태수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여직원들과 연락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그 학자금 영수증까지 겹쳐 생각하니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또다시 늦은 귀가를 했습니다. 은정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병원 일이 그렇게 많아요? 응, 환자도 많고 병원 운영하는 일도 복잡해서 그래. 태수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간단했습니다. 은정은 용기를 내어 한 가지 더 물어보았어요. 혹시 누군가 학비를 지원해주고 계신가요? 우연히 영수증을 봤는데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아, 그거? 병원 직원 자녀 중에 어려운 집 애가 있어서 조금 도와주는 거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태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은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선행도 자신에게 말해줬을 텐데 왜 숨기고 있었을까요? 며칠이 더 지나고 은정은 우연히 태수가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태수가 한 여자와 함께 웃으며 병원 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자는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고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은정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영희인가? 은정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학자금 영수증, 영희라는 이름의 문자, 그리고 지금 목격한 장면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그 여자의 자연스러운 모습, 마치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뭔가 중요한 단서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감도 컸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은정은 그날 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와 그 간호사가 함께 웃으며 병원을 나서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은정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과연 저 여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태수와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오후 은정은 다시 한번 병원 근처로 나가보기로 결심했어요. 마침 태수에게 줄 도시락을 핑계로 병원에 들러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병원 앞에 도착하자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저번에 봤던 그 간호사가 나타났어요. 가까이서 보니 나이는 50 정도, 단정한 외모에 친근한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은정은 슬쩍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았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원장님 계시나요? 아, 원장님 사모님이세요? 원장님은 지금 수술 중이셔서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영희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그 문자를 보냈던 영희였던 거죠.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희 씨께서 원장님과 오래 일하셨나 봐요? 네, 벌써 10년 넘게 함께 일하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저를 많이 신뢰해 주세요. 영희의 대답에서 은정은 뭔가 이상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직장 동료 사이 이상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영희의 표정에도 자신감과 함께 묘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그럼 저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은정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영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분명 평범한 대화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날 저녁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은정은 병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도시락 가져다 드리려고 갔었는데 수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갑자기 응급수술이 들어와서 말이야.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은정은 계속해서 물어보았어요. 영희라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오래 일했다고 하던데. 태수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응, 영희는 유능한 간호사야. 일도 잘하고. 그 순간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태수의 반응이 너무나 어색했거든요. 며칠 후 은정은 결국 참지 못하고 태수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태수가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나간다고 하던 날이었는데 은정은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태수는 병원에서 나와 시내 번화가로 향했어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거든요. 태수가 들어간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깔끔한 가족 식당이었습니다. 은정은 식당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영희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희와 함께 온 건 갓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제법 크고 단정한 모습의 아이였어요.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당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정은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태수와 영희 그리고 그 소년이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소년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 은정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생의 옆모습이 태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예요. 특히 눈매와 코 그리고 웃는 모습까지도 태수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아이가 태수의 아들인 건 아닐까요? 은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불명의 학자금 영수증, 영희와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지금 목격한 이 장면까지. 은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식당 안에서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만남을 가져왔다는 듯이 자연스러웠어요. 태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영희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과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태수의 다정한 모습이었거든요. 언제부터 남편이 이런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걸까요? 그때 소년이 고개를 돌렸는데 정면으로 본 얼굴은 더욱 확실하게 태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분명 태수의 아이였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발걸음이 휘청거렸지만 겨우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 태수와 영희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그 아이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태수는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걸 숨겨왔을까요? 은정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30년의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자신은 진짜 아내였을까 아니면 그저 체면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을까요? 그날 밤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은정은 평상시처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태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정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은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태수와 영희, 그리고 그 소년이 마치 진짜 가족처럼 보였던 모습 말이에요. 식당에서 본 그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태수와 영희, 그리고 태수를 빼닮은 그 소년의 모습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은정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영희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영희를 찾았습니다. 영희 씨죠? 저 원장님 부인 은정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언제 어디서 만나실까요? 오늘 오후 3시에 시내 카페에서 만나요.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은정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모든 게 자신의 추측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어 카페에 도착한 은정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영희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영희가 나타났어요.
평상복을 입은 영희는 병원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욱 여성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영희는 은정 맞은편에 앉으면서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은정은 뭔가 도전적인 기운을 느꼈어요. 영희 씨,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부인께서 저를 찾으실 일이 있다니 궁금하기도 하고요. 영희의 말투에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만남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정은 직설적으로 묻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희 씨, 혹시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영희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며칠 전에 식당에서 우리 남편과 함께 계신 걸 봤어요. 그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그걸 보셨군요. 그럼 이제 숨길 필요도 없겠네요. 영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당당하고 도전적인 모습이었어요. 당신 태수와 무슨 관계입니까? 은정이 다시 물었을 때 영희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저와 제 아이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은 그냥 체면용 부인일 뿐이에요. 영희의 말은 은정에게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체면용 부인이라니 자신의 30년 결혼 생활이 그저 허울 뿐이었다는 말인가요?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남편의? 당연하죠. 보시면 몰라요? 원장님을 그대로 빼닮았잖아요. 영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궁금하시면 직접 원장님께 물어보세요. 전 더 이상 숨길 생각 없어요. 영희는 일어서려고 했는데 그때 은정의 휴대폰에서 뉴스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정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지역 종합병원 원장, 병원 자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이었어요. 영희도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같은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둘러 카페를 나가려고 했어요. 영희 씨, 잠깐만요. 하지만 영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정은 혼자 남겨진 채 휴대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뉴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가 병원 회계 장부에 이상이 있다고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상당한 금액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갑자기 며칠 전 발견했던 학자금 영수증이 떠올랐어요. 설마 태수가 병원 돈을 빼돌려서 영희의 아이 학비를 댔던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숨겨진 아이, 그리고 이제 횡령 의혹까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터져나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어요. 여보, 집에 있어? 지금 당장 가야겠어.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뉴스 봤지? 병원에 무슨 일이 생겼어. 지금 경찰들이 와 있어.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몹시 초조해 보였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은정이 물었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정도 따라 들어가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 씨, 정말 횡령을 한 거예요? 태수가 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 분명 내부에서 나를 해치려는 놈이 있어. 태수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은정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와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학자금 영수증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영희와 관련된 일인가요? 은정의 질문에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희가 뭐? 오늘 영희를 만났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태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함부로 추측하지 마.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확인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태수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어젯밤 그렇게 다투고도 말없이 나간 것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은정이 아침 뉴스를 틀어보니 태수의 병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 있고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태수병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십억 원이라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오전 10시쯤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병원 직원이었어요. 부인, 지금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원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 나가셨는데. 기자들이 계속 원장님을 찾고 있고 직원들도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답답한 마음에 직접 병원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에는 정말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가득했어요. 은정은 뒷문으로 들어가 태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태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보, 여기 있었어요? 응, 병원 일 때문에 와야 했어. 태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은정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태연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원장님, 기자들이 더 몰려오고 있어요. 알겠어. 고마워. 태수는 영희에게 고마워한다고 말했지만 은정은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희와 태수는 여전히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거든요. 영희 씨, 어제 만났을 때 말하지 않은 게 있지 않나요? 은정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영희는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어떻게 대답할지 태수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부인,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태수가 딱 잘라 말했지만 은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적당한 때인가요? 이미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관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태수 원장님이시죠? 병원 회계 관련해서 조사받으실 분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영희는 재빨리 사무실을 나가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막아섰습니다. 영희 씨도 함께 와주세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결국 태수와 영희는 경찰서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현실이 실감났거든요.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해했고 환자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은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은정의 집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원장님이 정말 횡령을 했대? 몇십억을 빼돌렸다던데. 그래서 그렇게 큰 집에서 살았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집안까지 들렸습니다. 은정은 커튼을 모두 치고 집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무렵 태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은정이 물어보자 태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조사는 받았어.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정말 횡령을 한 거예요? 은정의 직접적인 질문에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 내가 뒤를 캔 거지. 내가 어떻게 세운 병원인데. 태수는 은정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모든 게 은정 탓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 영희를 만나고 다니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했잖아.
태수의 말에 은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을 은정에게 떠넘기고 있었거든요. 그럼 영희와의 관계는 뭐예요? 그 아이는 누구고요? 은정이 다시 물어보자 태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 지금 병원이 망할 위기인데. 저에게는 중요해요. 30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은정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자신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에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영희는 태수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영희가 이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영희야 고마워. 태수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은정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저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은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태수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어차피 다 들통났는데. 그리고 태수는 영희의 손을 잡고 은정 눈앞에서 집을 나갔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은정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자신은 정말 태수에게 체면용 부인에 불과했던 건가요? 밤이 깊어가도 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혼자 이 큰 집에 남겨진 채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한 가지 다짐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수가 영희와 함께 떠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그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 은정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은정은 서재로 가서 태수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병원 관련 서류, 계약서, 그리고 여러 장의 통장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은정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은정은 태수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병원 경영에 관심이 많았고 회계 업무도 도와왔거든요. 태수가 바빠지면서 은정이 뒷바라지를 하는 일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병원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은정은 과거 병원 회계 장부를 꺼내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이 돈들이 모두 영희와 그 아이에게 간 거구나. 은정은 장부를 보면서 태수의 치밀한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희의 아이 양육비, 학비, 그리고 영희에게 주는 각종 생활비까지 모두 병원 돈으로 충당하고 있었어요. 은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야. 이 병원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이제 내가 끝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태수의 불법 행위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가짜 의료 장비 구매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직원 월급을 계상해서 그 돈을 빼내기도 했어요. 모든 증거가 서류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또한 태수의 휴대폰 사진들도 발견했어요. 태수가 집에 두고 간 오래된 휴대폰이었는데 그 안에는 영희와 그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식당에서,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사진들을 보면서 은정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태수는 자신과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마치 영희와 그 아이가 진짜 가족이고 자신은 그저 의무적으로 함께 사는 동거인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정은 슬퍼하기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속이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은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김 선생님께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은정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선생님, 제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아요. 은정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태수의 불륜, 숨겨진 아이, 그리고 횡령 의혹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김 변호사는 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 씨,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병원 회계 관련 자료나 불륜 증거가 있나요? 은정은 가져온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회계 장부 영희와의 사진들, 그리고 각종 영수증들까지 모든 증거를 가져왔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횡령 액수도 상당하고 불륜 관계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경찰에 이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준비해야 하고요. 김 변호사는 은정에게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정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 제가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직접 제출하고 싶어요. 그러시겠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해요. 이 일이 공개되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은정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회계 장부는 연도별로 정리하고 사진들은 날짜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영희와 태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은정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태수는 은정을 단순한 집안일만 하는 아내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병원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은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고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태수와 영희가 함께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을 무너뜨릴 준비가 완료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수 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오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거울을 보았어요. 며칠 전에 절망에 빠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생기를 찾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고. 태수와 영희가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그리고 병원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오후가 되자 은정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각오로 말이에요. 은정이 경찰서에 증거 자료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사는 급속도로 진전되었고 태수의 병원은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연일 보도하면서 지역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은정에게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은정 씨, 내일 병원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경찰과 언론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럼 태수도 나오나요? 네, 원장 자격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은정 씨도 증인으로 출석 요청이 왔어요.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힐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병원 대회의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들,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가득했어요. 은정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태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영희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경찰 관계자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수사 결과 태수 원장의 횡령 규모는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50억이라는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횡령된 자금은 주로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영희 씨와 관련된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찰의 발표를 들으면서 태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영희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은정이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태수의 아내 은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정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어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회계장부 학자금 영수증, 그리고 태수와 영희의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 장부들을 보시면 지난 몇 년간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금 영수증들은 영희 씨의 아이 학비를 태수가 지불한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정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태수와 영희 씨, 그리고 그 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입니다. 태수는 저에게는 늘 바쁘다고 하면서 이들과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은정이 사진들을 보여주자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영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태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제발 여기서 멈춰. 나를 이렇게까지 망치고 싶어? 태수의 말에 은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망친 건 나와 이 가정이야. 이제 모두 알아야 해. 은정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모든 건 사실이에요. 불법 자금도 아이도 전부 원장님이 했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일었어요. 영희가 태수를 직접 배신한 것이었거든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내가 나를 배신해? 원장님, 저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미 모든 게 들통났는데 계속 숨길 수는 없어요. 영희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병원 돈으로 제 아이 학비를 대주셨고 저희 생활비도 모두 댔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원장님이 계속 강요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태수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영희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원장님 아들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먼저 접근하신 거예요. 영희의 폭탄 발언이 계속되자 기자들은 바쁘게 메모를 했고 경찰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태수는 이제 완전히 몰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원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부인께도 죄송하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미안해요. 영희의 마지막 말에 태수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권위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역의 명망가였던 태수가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동안의 거짓말에 분노했어요. 이사회 회의 결과 태수는 즉시 원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공공재단으로 넘어가기로 결정되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은정은 태수와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어요. 은정아, 이제 만족해? 만족이 아니라 정의예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은정의 말에 태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최대 병원 원장의 횡령과 불륜이 동시에 폭로된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서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거든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서글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태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은정이 제출한 증거들과 영희의 증언으로 인해 모든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피고인 태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을 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은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태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병원 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어요. 한편 영희는 태수가 재판받는 동안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영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예정대로 공공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운영진이 들어오면서 병원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환자들도 다시 병원을 믿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그동안 큰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었고 재산 분할도 법적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은정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소였는데 의료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나요? 은정이 진료소 원장에게 물어보자 원장은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행정 업무나 환자 접수 같은 일들 말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 일은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은정은 그날부터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일들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진료소에는 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찾아왔어요. 은정은 이런 분들을 돌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집에서 혼자 보내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충만함이었거든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아이들은 은정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고 은정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모, 오늘도 왔어요. 한 꼬마가 은정에게 달려와서 안겼을 때 은정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순수한 사랑을 받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은정은 진료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자들도 은정을 믿고 따랐고 의료진들도 은정의 도움에 고마워했어요. 어느 날 오후 진료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예전에 살던 큰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매물로 나온 상태였어요. 곧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집을 보면서 은정은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집에서 보냈지만 정작 행복했던 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공허했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비록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웠거든요. 진료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은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배신은 날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세웠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체면이 아닌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은정은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진료소에서 함께 일하는 간호사로부터였습니다. 선생님, 내일 새로 오는 아이들이 많대요.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내일 일찍 갈게요. 아이들 만나는 게 제일 기뻐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은정은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내일도 진료소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돌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은정은 차를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은정은 그 바람을 맞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집에 무슨 일이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